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입니다. 지난번 챕터 2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 감성 한 스푼을 더하는 보정법을 배워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보정에 들어가기 앞서 라이트룸 기본 툴을 익혀볼 시간인데요.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라이트룸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어도비 라이트룸을 검색하신 뒤에 라이트룸 어플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룸은 스마트폰에서도 아이패드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보통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을 보정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들어가는 썸네일을 보정할 때는 컴퓨터로 보정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둘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보는 라이트룸의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조금 달라질 뿐이고 안에 있는 툴은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활용해서 보정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툴을 알려드리고 나중에 보정은 화면이 큰 아이패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지난번에 찍은 사진들을 이번 시간에 배운 툴로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샘플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 노트에 올려져 있는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이트룸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파란색 버튼 중에 왼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사진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카메라로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할게요. 이렇게 카메라로 해서 이 사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시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툴들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패널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라이트룸의 모든 기능을 다루기에는 초보자가 사용하기 어렵거나 활용도가 크지 않은 기능들이 많아서 저는 딱 제가 사용하는 툴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라이트룸에서 밝기, 색상, 효과, 세부 정보, 그리고 도형 이렇게 5가지 툴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배워볼 것은 라이트룸의 밝기 패널입니다. 아마 컴퓨터 화면에서는 빛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같은 툴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기는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패널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은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툴입니다. 사진 촬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정에서도 노출은 매우 중요한데요. 왼쪽으로 옮기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꾹 눌러보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시면서 나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확인하면서 보정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대비입니다. 대비는 콘트라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진의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의 대비를 조절하는 툴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대비가 약해지면서 어두운 쪽은 밝아지고 밝은 쪽은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비가 심해지면서 어두운 쪽은 더 어두워지고 밝은 쪽은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은 밝은 영역입니다. 대비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조절했다면 밝은 영역은 밝은 부분만 조절하는 툴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부분이 밝아지죠. 여기 창틀이나 창문가를 보시면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은 밝은 하늘 사진을 보정하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두운 영역입니다. 밝은 영역과 반대로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조절하는 툴인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부분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부분이 밝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두운 부분을 너무 밝게 하면은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주의해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인데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과 비슷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안 되는 부분을 보정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색 계열을 보시면 밝은 영역이랑 비슷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밝은 영역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흰색 계열을 추가해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영역이랑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빛 패널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색상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패널은 말 그대로 색상을 보정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색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색 온도는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노란색으로 색의 온도를 조절하는 툴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사진이 파랗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진이 노랗게 되죠. 만약 조금 차가운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색 온도를 낮추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온도를 높여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 온도는 정확한 컬러를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노을 같은 사진에 노을빛을 더 강하게 주기 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음식 사진에서 음식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죠. 다음은 색조입니다. 색조는 자연광이 아닌 인공광원에서 나오는 색깔을 잡을 때 사용하는 툴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초록색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사용하는 조명에 따라서 사진의 녹색 혹은 보랏빛이 섞여 보일 때가 있어요. 녹색빛이 강할 때는 보라색을 섞어주시면 되시고 보라색빛이 강할 때는 녹색빛을 섞어서 색조를 맞추시면 됩니다. 색조도 색온도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컬러를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툴이지만 식물이 많은 사진에 싱그러움을 더해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색동감인데요. 색동감은 중간 톤의 채도를 올리고 낮추는 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래에 있는 채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채도는 전체적인 색상을 더욱 선명해주는 툴입니다. 색동감이 채도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채도를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아마 직접 사용해보면 두 개의 차이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지난번에 찍은 사진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 배운 툴로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준비했는데요.
컴퓨터로 라이트룸을 보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정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툴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실에서 창가를 찍은 사진인데요. B패널에 들어가셔서 노출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노출을 살짝 밝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비는 살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도 저는 보통 낮춰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살짝 올려주세요. 어두운 부분을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계열도 살짝 낮춰주고 검정 계열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정해도 굉장히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색상 패널에서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진에 이미 노란기가 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는 저는 색온도는 크게 만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색상 호환해서 조금 더 보정을 해줄 것 같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보시면 좀 이 보라색기가 좀 많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쪽도 바닥 부분에 보라색기가 좀 있어서 요거를 색조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동감을 좀 올려서 요 색상이 있는 부분에 색깔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줬습니다. 채도는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저는 채도는 높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0에다 기본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그 흰색 벽까지 이제 막 너무 노랗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0에다가 둘게요. 네, 0 맞춰서 두고 생동감만 살짝 올려줬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해볼게요. 노출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살짝 줄여주고, 저는 보통 사진을 납작하게 해주는 대비가 약한 사진을 조금 좋아해서 밝은 영역은 어둡게, 어두운 영역은 밝게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원본 사진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이 너무 밝아진 것 같아서 좀 노출을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을 또 한번 보정해 볼게요. 이 사진도 저는 색온도를 크게 변화시켜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살짝만 노란기를 빼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색조가 똑같이 여기 바닥 부분이 좀 보랏기가 나와서 이거를 좀 보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초록색이 살짝 들어가니까 뭔가 이 식물들도 조금 더, 이 식물들도 생동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생동감도 추가해서 이렇게 보정을 했습니다. 훨씬 색감이 보기 좋아졌죠. 네. 채도는 이번에도 크게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정해 볼게요. 먼저 살짝 어둡게 찍힌 것 같아서 노출을 약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살짝 낮춰줄게요. 일단 여기 벽에 디테일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어두운 밝은 영역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살짝 높여줄게요. 중간중간 원본을 확인해가면서 보정을 해줄 겁니다. 흰색 계열도 살짝 낮춰줄게요. 검정 계열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색상 패널에 들어가셔서 색온도를 이미 약간 노란기의 조명이 살짝 들어가서 색온도는 크게 안 맞춰줘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살짝 보랏기가 도는 것 같아서 초록색을 살짝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리고 생동감으로 색상 선명도를 살짝 높여줄게요. 네, 이 정도면 사진이 보기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노출은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 대비를 살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영역도 주고, 어두운 영역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두운 영역 이 정도, 검정 계열을 반대로 살짝 어둡게 해줄게요. 네, 이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이 바로 위에서 때리고 있어서 대비가 좀 센 느낌이었는데 살짝 소프트해진 느낌이 들죠. 이번에도 색상 패널에 들어가서 색온도를, 저는 이거는 노란색으로 조금 더 가서 색온도를 맞춰줄게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살짝 보라색기가 나와서 이거를 초록색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색동감을 살짝 줘서 색이 선명해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도는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책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노출을 올리게 되면 여기가 너무 밝아져서 노출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비를 살짝 빼줄 거고요. 그리고 밝은 영역을 어둡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높여줘 볼게요. 흰색 계열 낮춰주고 어두운 계열도 여기서는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이런 이제 검은색 아이템들을 그대로 검은색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정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더 마세스 느낌으로 사진이 보정이 됐죠. 네, 색상 패널에 가셔서 이 사진은 색온도를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 보랏빛이 도는 게 좀 보이시죠? 여기 특히 흰색 보면 보라색이 좀 보여서 저는 살짝 초록기를 줘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생동감도 살짝 올려줄게요. 네, 이 정도로 색 보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인데요. 노출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대비를 살짝 줄여주고 밝은 영역도 살짝 낮춰주고 어두운 부분을 살짝 높여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색상 패널에 가셔서 색 온도를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약간 보라색기를 초록색을 좀 줘서 색조를 조절할게요. 그리고 색동감을 줘서 색을 좀 더 선명하게 해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이트룸의 기본 툴을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정을 해보시고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잉들입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색감 보정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트룸의 기본 툴을 익히면서 빛과 색상 패널의 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색 온도, 색조, 색동감, 채도 툴로 색감을 보정할 수도 있지만 색상 혼합을 이용하면 더 디테일한 색감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색상 패널로 가셔서 오른쪽 위에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색상 혼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름이 달라서 헷갈리시다면 이 아이콘을 확인해 주세요. 무지개 원으로 된 아이콘입니다. 혼합을 눌러주시면 이런 패널이 뜨게 되는데요. 왼쪽부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하늘, 파랑, 보라, 분홍 이렇게 색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색상 혼합 기능은 각 색별로 색조, 채도, 휘도를 조절할 수 있는 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색조란 색 상환 기준에서 좌우에 위치한 이웃색을 말하는데요. 색 상환은 보시는 것처럼 색상을 둥글게 나열한 표입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왼쪽에는 분홍색, 오른쪽에는 주황색이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가져온 사진은 초록색이 많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상환에서 초록색의 이웃색은 노란색과 하늘색입니다. 따라서 라이트룸에서 초록색의 색조를 좌우로 움직여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초록색 영역이 노란색이 섞인 초록색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늘색이 섞인 초록색이 됩니다. 이렇게 색상 혼합 툴은 특정 색상만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색감 보정이 가능하죠. 만약 내가 이 부분을 보정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색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가운데 원을 누르시고 그 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색인지 알려줍니다. 여기는 노란색과 초록색, 여기는 주황색과 노란색, 여기는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다시 아래로 가셔서 그 부분의 색깔을 보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채도인데요.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의미합니다. 전 시간에서도 배웠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채도 툴은 사진의 전체적인 채도를 조절했다면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 색상의 채도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초록색 부분의 채도만 왼쪽으로 옮겨서 채도를 낮추거나 오른쪽으로 옮겨서 채도를 높일 수가 있죠. 채도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휘도는 선택한 색상의 밝기를 조절하는 툴입니다. 초록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휘도를 낮추면 어두워지고 올리면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사진의 색감을 보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색상별로 활용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색상별로 자주 활용하는 용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노을 사진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원목 가구들을 보정할 때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우선 라이트룸을 켜주세요. 그리고 먼저 빨간색을 보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노을 사진은 아니고 해가 뜨는 사진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가 뜨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색상 패널에 가셔가지고 색상 혼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봤던 대로 색상 혼합 패널이 옆에 뜨게 되죠. 이 빨간색으로 색조를 조절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빨간색을 조절하고 싶어서 살짝 핑크빛 쪽으로 가깝게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도를 조금 더 높여 볼게요. 그리고 휘도를 어둡게 해주면 빨간색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이 B 패널에서 밝은 영역을 조절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훨씬 이 태양의 빨간빛이 강조된 사진이 되었죠. 두 번째는 주황색인데요. 저는 주황색을 사용할 때
보통 원목 가구에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원목 가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사진. 이 사진에 이제 책상에 원목 가구가 보이죠. 다시 색상 패널에서 색상 혼합에 들어가셔서 주황색으로 색조를 조절해 봅시다. 이렇게 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빨갛게 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노랗게, 때로는 초록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색조가 마음에 들어서 크게는 건드리지 않을 건데 살짝 빨간 쪽에 가서 더 주황 느낌이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도를 조절해 볼 건데요. 채도를 살짝 높여주고 그리고 휘도를 살짝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목 가구의 느낌이 더 선명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일러스트 부분도 이제 주황색이 들어가서 같이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황색을 사람 얼굴에도 이용을 하는데요. 다시 색상 패널에서 색상 혼합에 들어가셔서 이 주황색으로 채도를 살짝 낮추게 되면 인물의 얼굴에 색이 조금 옅어지는 거, 주황빛이 좀 옅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휘도를 살짝 높여주시면 얼굴이 조금 밝아지죠. 그리고 살짝 노란기를 주물러서 빨간기를 살짝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빨간빛이 도는 얼굴이 살짝 참백해 보이게 조금 더 밝게 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노란색으로 세련됨을 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전반적으로 노란기가 들어가게 되면 사진이 약간 촌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노란색 채도를 살짝 빼주면은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가 됩니다. 어때요? 그리고 살짝 휘도를 줘서 노란 부분을 어둡게 해줄 수도 있고요. 색조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저는 0에다 맞춰두겠습니다. 같은 인물 사진인데 이 색상 혼합으로 인해서 많이 변한 게 보이시죠? 이제는 초록색인데요. 초록색은 식물이 많이 담긴 사진을 보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카메라로 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패널에 가셔서 색상 혼합 그리고 초록색으로 색조를 해보시면 이 배색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저는 보통 살짝 파란기를 줘서 이런 초록색으로 식물을 보정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채도도 살짝 높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휘도를 살짝 낮춰서 좀 더 진하고 선명하게 잎을 보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리고 아까 노란색을 이용해서 채도를 살짝 빼줘서 잎에 노란기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차가운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휘도를 조금 더 주면 잎이 전체적으로 살짝 어두워지면서 좀 더 분위기 있는 사진이 되죠. 이번에는 하늘색인데요. 역시 하늘색은 하늘을 보정할 때 많이 쓰게 돼요. 제가 하늘 사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좋을 것 같네요. 색상 패널에 가셔서 색상 혼합 그리고 하늘색으로 색조를 먼저 보정해 줍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 노란기가 나는 하늘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새파란 하늘이 됩니다. 저는 보통 살짝 노란기를 줘서 노란빛이 나는 하늘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채도도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원본 사진이랑 비교해보면서 보정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살짝 휘도를 낮춰서 좀 더 진한 하늘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색상 혼합만 조금 해줘도 사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여기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 밝은 영역을 조절해 주시면 구름의 디테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혼합에 하늘색이랑 파란색은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이 파란색 부분도 조절해주면 하늘색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노란기가 있는 하늘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채도가 너무 밝아져서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채도를 살짝 빼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줘 좋습니다. 그리고 휘도를 살짝 낮추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색상이 보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늘색이랑 파란색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보라색이랑 분홍색을 써볼 건데요. 사실 보라색이랑 분홍색은 자주 쓰는 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사용해볼 만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색상 패널에서 색상 혼합 그리고 보라색으로 조절해 볼게요. 여기 잎부분이 색상이 보정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저는 좀 더 분홍색에 가깝게 보정해 보도록 할게요. 채도 높여주고요. 휘도도 살짝 낮춰주면 잎의 색이 훨씬 더 진해진 걸 보실 수 있죠. 분홍색 부분에서도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이 연한 부분에서 색상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채도도 높여볼게요. 낮춰주고 네, 이제 좀 보이네요. 이렇게 보정하시면 보라색, 분홍색 빛의 식물이 훨씬 더 선명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색상 패널의 색상 혼합 툴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촬영한 사진의 색상을 보정해 보면서 색상 혼합 툴을 사용하는 감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 툴을 활용해서 마세스의 빈티지한 느낌의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빈티지하고 따뜻한 감성의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과 유튜브 썸네일로 쓰는 사진들의 대부분은 이 빈티지한 감성을 담고 있어요. 물론 사진의 밝기와 색상을 보정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데요,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효과 패널의 툴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빈티지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룸의 효과 패널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툴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툴을 알아보셔도 좋지만 제가 자주 쓰는 딱 두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비네팅과 그레인입니다. 비네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네팅은 사진의 테두리를 어둡거나 밝게 함으로써 이미지 가운데 부분을 집중시켜주는 효과 툴이에요. 비네팅의 수치를 왼쪽으로 낮추면 사진의 테두리 부분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높여지면 밝아집니다. 저는 보통 어둡게 하는 효과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사진 중심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네팅을 조절해 주시면 아래 패널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중간점은 비네팅 테두리 영역을 조절합니다. 낮출수록 중간으로 더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높이면 바깥으로 퍼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잘 보이게 제가 비네팅 효과를 좀 더 세게 주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중간점을 낮출수록 모아지고 높일수록 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 패더는 비네팅 영역의 경계를 뚜렷하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툴입니다. 패더를 낮출수록 경계가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패더를 높이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경계가 너무 뚜렷하면 인위적인 느낌이 나게 돼서 저는 살짝 높여주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형률인데요, 원형률은 비네팅 영역의 모양을 조절하는 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패더를 낮춘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경계선을 뚜렷하게 만든 다음에 조절해 주시면 그 모양이 변하는 걸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절해 줄게요. 이 원형률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다음은 그레인입니다. 그레인은 입자라는 뜻인데요, 사진의 입자를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레인을 높여주고 사진을 확대해 주시면 사진에 입자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필름 같은 빈티지한 느낌을 줄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레인을 높일수록 사진의 입자가 많아지고 낮출수록 입자가 적어지죠. 이렇게 그레인을 활성화하게 되시면 아래 크기와 거치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크기는 높일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낮출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치기는 말 그대로 입자의 거치기를 조절하는 툴인데요, 거치기를 높여보면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낮추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거칠어지죠. 원본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레인으로 생긴 입자에 의해서 더욱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 효과 패널에 있는 비네팅과 그레인을 이용하여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저는 특히 그레인 기능을 사용해서 보정을 많이 해요. 마세스의 썸네일에 들어가는 사진들 대부분이 이 그레인을 적용했거든요. 그레인으로 생긴 입자에 의해서 더욱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예시 사진을 이용해서 비네팅과 그레인을 이용해 사진을 빈티지한 느낌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정했던 이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 효과 패널에 가셔서 먼저 비네팅을 입혀볼 겁니다. 비네팅을 살짝 주니까 이 가운데 캐비넷으로 분위기가 모이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중간점은 살짝 빼볼게요. 원형률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대신 패더를 살짝 위로 올려서 더 자연스럽게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인을 줄 건데요, 제가 그레인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레인을 살짝 주면 사진에 입자가 생긴 게 보이시죠? 크기도 조절해 볼게요. 저는 크기가 살짝 작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거치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거치기를 약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 거치기를 높이면 이런 모습의 사진이 됩니다. 마치 종이 질감처럼 보이죠? 저는 거치기를 한 57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이 살짝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렇게 원본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보정해 보세요.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도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비네팅 효과를 어둡게 줘서 가운데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중간점을 이번에는 살짝 가까이 두겠습니다. 원형률은 그대로 두고 패더를 살짝 풀어서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그레인을 똑같이 3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레인이 생긴 게 보이죠? 그리고 크기를 살짝 키워주시고 거칠기도 약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빈티지한 느낌이 나네요. 여기도. 다음은 책상 사진. 비네팅을 살짝 어둡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조명으로 비네팅이 적용된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인을 똑같이 30으로 맞춰주고 크기를 살짝 올려주고 거치기도 살짝 주겠습니다. 그레인을 주니까 요 사진에 대비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 크기도 이 정도로 줄여줄게요. 네, 어떤가요? 사진이 훨씬 더 빈티지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비네팅과 그레인 보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네팅과 그레인 툴을 사용해 보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보시고 아래 댓글로 공유하여 자랑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루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마세스 감성에 빈티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툴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세스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제품 사진이나 세련된 느낌의 사진을 보정할 때 쓰는 툴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배운 효과 아이콘 옆에 세부 정보를 눌러보시면 인원 패널이 뜹니다. 가장 위에 선명 효과라는 툴이 보이는데요. 선명 효과는 샤픈이라고도 불리며 이미지를 샤프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선명 효과를 높이면 사진이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이때 선명 효과를 너무 많이 주면 이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사진과 비교해보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명 효과를 높이면 아래 툴들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반경은 효과가 적용되는 영역의 반경을 조절하는 툴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물건들의 경계선이 두꺼워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낮출수록 경계선이 줄어들입니다. 높이면 다시 경계선이 두꺼워지고 낮추면 경계선이 약해지죠. 그리고 밑에 세부 정보는 디테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세부 정보를 높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이가 바로 느껴지시죠? 이렇게 세부 정보를 너무 높여주시면 이렇게 먼지가 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하면서 보정해주세요. 그 다음은 마스크 기능인데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활용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저도 크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서 이 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감소 툴입니다. 노이즈는 사진에 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작은 점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어두운 사진의 밝기를 올리게 되면 노이즈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쉽게 노이즈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이즈가 잘 보이는 사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어둡게 찍힌 사진을 밝게 보정을 했더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노이즈가 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세부 정보에 들어가셔서 노이즈 감소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노이즈가 감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사라졌죠? 하지만 노이즈를 너무 감소하게 되면 디테일이 뭉개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이즈 값을 올리면 아래 세부 정보와 대비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세부 정보 값을 올리면 노이즈 감소를 통해 뭉개진 디테일을 조금 살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은 살아나지만 노이즈가 조금 덜 지워지게 되죠. 그 다음은 대비인데요. 세부 정보가 디테일을 복구하는 것이라면 대비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약해진 대비를 복구하는 역할입니다. 높여주시면 대비가 조금 세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사진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 보이지 않지만 대비를 높여줄수록 노이즈 제거에 의해서 약해진 대비를 복구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색상 노이즈 감소인데요. 색상 노이즈 감소는 노이즈 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색상이 있는 부분에서의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이것까지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예시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세부 정보 탭에 있는 툴을 활용해서 사진을 보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샘플 사진을 받아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거실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이 상품들의 이제 라벨들이 잘 보여서 이것들을 조금 선명하게 만드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세부 정보에 들어가셔서 선명 효과를 올려줍니다. 선명 효과를 올려주면 사진이 조금 선명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반경을 너무 높여주게 되면 이 외곽선이 도드라져서 조금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최대 이 정도까지만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를 조금 올려줘서 네, 이 레이블의 디테일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보면 노이즈가 조금 낀 게 보이죠? 이 노이즈를 살짝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빈티지한 사진에서는 이 노이즈가 좋은 역할을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쨍하고 세련된 사진을 주기 위해서는 이 노이즈가 반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이즈를 감소시키면 노이즈가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노이즈도 세부 정도를 저는 살짝 낮춰줄게요. 그리고 대비를 살짝 더 주겠습니다. 이 레이블이 더 선명해진 게 보이시죠?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여기서도 레이블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게 보이시죠? 이 반경을 살짝 낮춰줄게요. 여기 보니까 너무 테두리가 인위적으로 보여서 네,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선명 효과를 줘서 조금 선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살짝 높여줄게요. 반경도 살짝 높여주시고 세부 정도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구멍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게 보이시죠? 아무래도 어두운 데서 촬영을 해서 노이즈가 좀 많이 꼈어요. 그래서 노이즈를 살짝 감소시키겠습니다. 너무 뭉개진 느낌이 들어서 살짝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대비도 살짝 주고 세부 정도를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인데요. 아까랑 그 각도는 바뀌고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벽지에 디테일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세부 정보에서 선명 효과. 아까보다 조금 선명해진 게 보이네요. 반경도 살짝 높여주고 세부 정도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노이즈가 조금 부각되는 게 보여서 노이즈를 살짝 감소시켜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대비도 살짝 높여주고요. 레이블들의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해진 게 보이시죠?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화질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정도 보정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정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툴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내가 찍은 사진에 맞춰서 여러 방식으로 사용해 보시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실수로 잘못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형이라는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회전인데요. 제가 이 사진 나름 이제 잘 찍었다고 했는데 생각 보니까 사실 살짝 수평이 어그러졌어요. 이런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하냐면 이 회전을 이용해서 요걸 맞춰줍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위에 자르기 제한 요걸 활성화시켜 주셔야지 흰띠가 생기지가 않아요. 회전을 살짝 줘서 여기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평이 맞아졌죠? 제가 예시 사진을 또 몇 개 가져왔는데요. 요 사진 살짝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면서 왜곡이 좀 심해진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 수직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격자에 맞춰서 이렇게 수직을 맞춰주세요. 아까 자르기 제한 하시면 네, 이렇게 맞춰집니다. 수직이 맞춰지니까 사진이 좀 더 안정적인 구도로 바뀌었죠. 다음 사진은 수직은 맞췄는데 수평이 안 맞은 사진이에요. 이게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사진이 찍혀서 그런데요. 이런 것은 수평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수평을 왼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르기 하고요. 어때요? 수평이 맞춰지니까 훨씬 사진이 안정적으로 변했죠. 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 수평이 다 안 맞았어요. 이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건 수직을 맞추기 전에 회전을 살짝 해줘야겠습니다. 회적으로 수평을 맞춰주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직을 이렇게 맞추면 아까보다 훨씬 보기가 좋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곡이 너무 강하게 이제 잘못 찍힌 사진은 보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걸 한번 보정해 볼게요. 도형에 가셔서 우선 회전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수평은 이렇게, 수직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정은 됐는데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보정은 안 됐는데 벽지에 맞추려면 수직이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포스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조금 많이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너무 잘못 찍힌 사진은 보정을 해도 완벽하게 이제 보정을 할 수 없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도 살짝 잘못 찍힌 사진들은 툴을 이용해서 보정하실 수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세부 보정 패널을 이용해서 세련된 느낌의 사진으로 보정하는 법, 그리고 도형을 통해서 잘못 촬영된 사진을 보정하는 법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보정한 사진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툴을 활용해서 제가 마세습에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정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보정한 정보를 프리셋으로 저장해서 다른 사진들에도 쉽게 적용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마세습에 들어가는 사진들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찍었던 사진들도 몇 개를 보정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야외에서 찍은 거, 시간대별로 좀 다르게 찍은 상황별 사진들을 좀 보정해보면서 제가 어떻게 사진을 보정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사진부터 먼저 보정을 해볼게요. 저는 먼저 B패널에 들어가서 노출을 한번 볼게요. 노출을 살짝 밝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살짝 낮춰줄게요. 그리고 밝은 영역을 어둡게,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살짝 밝게 해주겠습니다. B패널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에 가셔서 저는 먼저 색상 혼합에서 색 보정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저는 노란색이 들어가서 채도를 살짝 빼줍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흰색 부분에 노란색이 조금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희도를 이 정도. 네. 그리고 주황색에 가서 색을 약간 맞춰줄게요. 채도를 살짝 올려주고 희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파란색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파란색 부분을 살짝이 아니고 조금 많이 하늘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편입니다. 그리고 채도를 높여주고 희도를 살짝 낮춰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통 쓰는 색감으로 보정을 해봤어요. 여기 초록색 쿠션도 있어서 초록색은 살짝 오른쪽으로 줘서 색조를 파란빛이 도는 초록색으로 바꿨고요. 채도도 살짝 높여줄게요. 그리고 희도를 낮춰주겠습니다. 쿠션과 이제 식물 부분의 색상이 보정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색상으로 가서 저는 전체적으로 살짝 색 온도를 높여줍니다. 네, 제 사진 보정의 특징인데요. 저는 색상 혼합에서 노란색으로 노란기를 낮춰주지만 이 전체적인 색 온도는 살짝 높여줘서 따뜻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색조에서도 살짝 초록빛을 줘서 초록 색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생동감을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색상 패널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효과에 가셔서 비네팅을 살짝 줄게요. 비네팅을 살짝 줘서 생강이, 저희 강아지 이름인데 생강이의 시선이 좀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중간점은 이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원형률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페더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인을 살짝 줄 건데 저는 보통 30 정도를 주는 편입니다. 25에 30 정도를 주는데 이 정도. 그리고 크기는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치기는 살짝 낮춰줄 거고요. 그리고 세부 정보에서 살짝 선명하게 해주고 노이즈 감소를 살짝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제가 보정한 사진입니다. 저장은 위에 이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카메라 롤로 내보내기 하시면 사진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같은 이제 노출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정할 때 제가 여기서 보정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눌러준 다음에 복사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체크 마크를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서 보정했던 그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셔서 다시 점 3개 눌러주시고 붙여넣기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사진이 보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살짝 어두운 것 같다 싶으면 여기서 조금씩 보정을 해주면 쉽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 한번 보정해 볼게요. 똑같이 B패널에 가셔서 노출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대비는 살짝 낮춰줄게요. 밝은 영역을 어둡게 해주고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정하셔도 벌써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흰색 부분도 살짝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 가셔서 먼저 색혼합을 먼저 보정을 해줘 볼게요.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식물의 초록색이어서 초록색을 보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기를 살짝 줘서 좀 더 쨍한 초록색을 만들어주고 채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휘도를 살짝 낮춰줘요. 그리고 색상 혼합에 가셔서 저는 평소처럼 채도를 살짝 낮춰줄 거고요. 휘도를 살짝 낮춰서 디테일을 살려주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색깔이 여기 주황색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주황색이 조금 노란색 빛이 났으면 좋겠어서 노란색 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채도를 높여줄 거고요. 휘도를 살짝 낮춰줄 겁니다. 그리고 색 온도를 살짝 올려주고 색조를 살짝 낮춰줄 겁니다. 그리고 생동감을 살짝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색감 보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효과에서 비네팅을, 저는 근데 비네팅을 안 주는 게 더 이번 사진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네팅은 꺼두고 그레인을 한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살짝 키워주고 거칠기는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정해 볼게요. 빛 패널에 가셔서 노출은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고 대비를 살짝 낮추겠습니다. 밝은 영역도 살짝 낮춰주시고요. 어두운 영역을 살짝 올려서 대비를 약하게 해주겠습니다. 색상 패널에 가셔서 색혼합,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파란색이어서 파란색 하늘과 이 강물을 보정해 볼게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노란기가 나는 하늘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로 낮춰볼 거고요. 채도는 높여줄 겁니다. 휘도를 낮춰줄게요. 그리고 하늘색에서도 한 번 더 보정을 해줄게요. 휘도를 낮춰줍니다. 이걸 너무 낮추게 되면 이런 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살짝 분홍빛이 보여서 여기가 어떤 색인지 몰라서 저는 이 툴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초록기를 잡아야 되는군요. 다시 색상으로 가서 초록기를, 분홍 부분은, 이 부분은 채도를 높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가셔서 분홍기를 좀 더 주니까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채도를 살짝 높여줄게요. 휘도는 건드리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깨져서 건드리지 않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보정하고 색 온도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만 있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늘에 그라데이션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조를, 이건 정말 선호도의 차이인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선호에 따라 색 보정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좋아 보이네요. 벌써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생동감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색 보정을 마치고요. 효과에서 비네팅을 건드리지 않고 그레이는 30 정도 주겠습니다. 크기를 살짝 줄여주고요. 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밖에서 찍은 사진 하나 더 보정해 볼게요. 이거는 무보정 사진인데 벌써 색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노출을 살짝 어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비를 살짝 줘볼게요. 밝은 영역 살짝 어둡게, 어두운 영역도 살짝 어둡게 해서 이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에 가셔서 색상 혼합,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부분이어서, 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 부분을 건드리면 하늘색을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에 가서 분홍기가 나게 해주고 채도를 살짝 높여주겠습니다. 주황색에서 색조를 저는 노란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채도 살짝 높여주고, 그리고 휘도를 약간만 낮춰줄게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에 또, 네, 이 또한 진짜 선호도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게 좋아서 초록색 쪽으로 가겠습니다. 채도도 살짝 높여주고요. 휘도는 건드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선이 벌써 보이는 게 보이죠? 네, 그럼 이렇게 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가서 그레이는 똑같이 30 정도 주고 크기를 살짝 올려주고 거칠기 살짝 줄여주고, 네,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들어간 사진을 보정해 볼게요. 빗패널에서 저는 침실이라서 살짝 어둡게, 전체적으로 살짝 어둡게 노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는 살짝 낮춰줄게요. 밝은 영역을 어둡게 해주고 어두운 영역을 조금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에 가셔서 색상 혼합에서 노란색 채도를 살짝 빼주고요. 파란색으로, 이게 초록색 티니까 초록색으로 다시 맞춰줄게요.
네, 어느 정도 색 보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황색 부분으로 채도를 살짝 맞춰주고輝도를 살짝 높여줘서 그 얼굴의 살색 부분이 조금 밝아지게 보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살짝 빨간 기도 살짝 빼줄게요. 색온도를 전체적으로 높여줘서 따뜻한 방의 느낌을 줬고요. 색조도 살짝 초록색 느낌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을 주면 초록빛이 강조된 따뜻한 침실 분위기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효과에서 비네팅을 살짝 줘서 인물한테 좀 집중되게 했고요. 또 살짝 모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인을 30 정도 주고 크기는 약간 작게, 거칠기는 그레인의 크기가 거칠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느낌적으로 어떤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는 그냥 감에 따라서 다르게 바꾸거든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찍었던 사진들을 몇 개 보정을 해볼게요. 노출은 그대로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대비를 살짝 낮춰주고 밝은 영역을 살짝 어둡게 하고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해주겠습니다. 색상에서 색상 혼합에서 초록색을 저는 살짝 오른쪽으로 두고 채도도 살짝 높이고 휘도를 낮춰서 이 부분을 살려줄게요. 그 다음 보이는 게 노란색, 전체적으로 노란기를 빼주고 휘도를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원목 가구들 색감을 보정해줍니다. 채도 높여주고요. 살짝 어둡게. 네, 이렇게만 해줘도 벌써 색 보정이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색 온도를 살짝 올려주고 초록빛을 살짝 줍니다. 생동감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봤더니 초록 부분이 조금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서 다시 색상 혼합 돌아가서 채도를 낮춰줄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원본이랑 비교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지나친 건 아닐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에 가서 저는 지금 이 벽에 이런 텍스처가 조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텍스처를 이용해서 살짝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네팅 효과로 중앙으로 시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레인을 살짝 줘서 빈티지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줄게요. 크기는 조금 작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치기도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그동안 써왔던 그 썸네일 사진을 보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미 보정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보정하는 거를 저는 똑같은 프리셋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썸네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리셋을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건 이미 보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본 파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게 원본 사진이었어요. 저는 빛을, 노출을 살짝 어둡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글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신 대비는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을 어둡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어두운 영역을 좀 어둡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흰색 글씨가 들어가야 돼서. 그리고 색상이 갑니다. 색상 혼합해서 초록색을 먼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을 조금 파란기가 도는 초록색으로 하고 채도를 살짝 높여주고 휘도를 낮춰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에 가서 이 사진 부분의 색감을 보정해 줄 건데요. 저는 살짝 노란기가 들어가게 채도 높여주고 휘도를 살짝 낮춰줍니다. 네, 좋네요. 그 다음에 주황색도 조금 더 쨍하게 나올 수 있게 채도도 높여주고요. 휘도도 살짝 낮춰줍니다. 사진이 조금 더 쨍해졌죠. 색상 혼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동감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색 온도를 살짝 높여주고요. 노란색을 빼주는 걸 깜빡했네요. 노란색 채도를 살짝 빼줍니다. 휘도도 살짝 내려주고요. 그런 뒤에 이제 효과에 가셔서 비네팅 그대로 두고 그레인을 30 정도 주겠습니다. 크기도 살짝 키워줄 거고요. 그리고 거치기는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썸네일에 쓰는 보정 스타일인데요. 저는 요거를 그대로 프리셋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여러분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오른쪽 위에 점 3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까는 복사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진에다 입혔잖아요. 이번에는 사전 설정 만들기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한 그 툴들이 쭉 나와 있어서 체크마크가 돼 있어요. 이 다음에 여기 사전 설정의 이름으로 마세스의 약자 MSS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사진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두 번째 탭을 눌러보시면 라이브러리에 사용자 사전 설정 맨 아래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이걸 누르시면 사진이 보정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은 아까랑 똑같이 보정된 거 볼 수 있죠. 다른 사진에도 적용을 해볼게요. 똑같이 두 번째 패널에서 라이브러리에 사용자 사전 설정에서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설정합니다. 똑같이 보정된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사진에도 제가 프리셋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탭에서 사용자 설정에서
프리셋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보정이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프리셋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똑같은 설정을 여러 장의 사진에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시간 절약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제가 공유드린 프리셋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여러분의 공간에 맞는 프리셋도 한번 만들어 보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지게 보정한 사진을 댓글로 공유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입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 촬영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으로 기록할 동선에 맞춰 촬영을 기획하기입니다. 저는 보통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기록할 것인지 먼저 기획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챕터 1에서 여러분은 일상에 어떤 것을 기록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았죠.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육아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커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나의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촬영할 날의 에피소드는 어떤 소재로 기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미라면 나는 그림 그리기를 해야겠다, 레고 만들기를 해야겠다, 다이소 지점토 트레이를 만들어 봐야겠다, 혹은 요리라면 계란 요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부침개를 만들어 봐야겠다, 파스타를 만들어 봐야겠다, 육아 얘기가 주제라면 아이와 노는 모습을 담아야겠다, 이유식을 만드는 걸 기록해 봐야겠다, 혹은 커플 얘기를 하신다면 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담아봐야겠다, 서로에게 팩을 해주는 모습을 담아봐야겠다 등 이 주제에 맞춰서 각각의 에피소드의 소재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제와 소재를 정하는 이유는 영상 기획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드라마나 시트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프렌즈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프렌즈에는 6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콤의 주제는 각각 개성이 뚜렷한 친구 6명이 함께 우정과 사랑을 쌓아가는 내용이죠. 거기에 각각 에피소드에 소재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이름을 보면 그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프렌즈 시즌 1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에피소드 1은 모니카와 레이첼이 룸메이트가 되는 이야기, 에피소드 2는 로스의 전 부인이 임신을 해서 초음파를 같이 확인하는 이야기, 에피소드 3는 피비가 캔 음료에서 엄지손가락을 발견하는 이야기, 에피소드 4는 모니카와 친구들이 조지라는 아파트 건너편에 사는 남자를 훔쳐보는 이야기, 에피소드 5는 로스가 레이첼과 같이 갈 코인스탁소에 독일제 세탁세제를 가져간 이야기. 프렌즈를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렇게 에피소드마다 주된 소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혹은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도 그 채널과 계정을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 주제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올리는 영상이나 사진 게시물마다 소재를 정해서 만드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완성도 높은 기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브이로그 채널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요리 채널이라면 요리가 주제가 되고 에피소드마다 만드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커플 채널이라면 커플이 주제가 되고 에피소드마다 그들이 영상에서 하는 소재가 달라지고, 일상 브이로그 채널이라고 할지라도 주제가 그 주인공의 삶이라면 에피소드마다 주를 이루는 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보통 영상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도 그냥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계정의 목적에 맞춰 주제를 정하고 게시물마다 소재를 생각해서 올리시면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글로 적어야 하는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내가 기록할 소재를 정했다면 이제 촬영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소재를 메인으로 어떤 장면이 들어갈 것인지 간략하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소를 소재로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하는 순서대로 기록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종이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서 날씨를 살피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장소를 적어요. 창가, 그리고 커튼 치고 창문 열고 환기,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먼지털이를 꺼내서 집안 구석구석을 이제 먼지를 털 거예요. 먼지털이를 끼우는 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랑 테이블 쪽에 가서 먼지를 털어볼게요. 거실, 테이블, 먼지 털기. 여기에 있는 이제 유리선반에 이제 행주로 이제 닦아줄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가서도 이제 물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 전체에 이제 청소기를 돌려줄 거예요. 창가, 거실, 청소기 돌리기. 그리고 이제 청소가 끝나면은 커피바에 가서 커피를 만들 겁니다. 커피 만들고 다시 거실로 와서 커피 마시면서 독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걸로 이제 화면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여기는 이제 장소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할 행동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촬영이 되도록 기획을 합니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죠. 이제 이 순서대로 촬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획에 맞춰 촬영 콘티를 그려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전문적인 촬영을 기획할 때는 장면마다 가볍게 스케치를 하여 촬영을 기획을 합니다. 저도 가끔 광고나 업체와 협업을 할 때 이런 콘티와 계약서를 요청받아서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스케치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 글로 작성된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전문적인 스킬보다는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머릿속으로만 그려보시고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체력을 아껴주기도 하지만 촬영 기획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는 일이 될 거예요. 가끔 여행을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곳에 방문할 것인지 미리 여행 계획을 짜놓으시면 좋습니다.
현장에 미리 방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검색을 해서 해당 장소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리서치를 합니다. 어떤 스팟에서 촬영을 할 것인지, 어떤 구도로 촬영하면 사진과 영상이 예쁘게 나오는지, 어떤 시간에 어떤 빛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 등 미리 가본 사람들의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기획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에 맞춰 소재를 정하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동선에 따라 촬영을 기획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에 어떤 에피소드를 기획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공유하면서 각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